선인 여러분, 한 주간의 PUBS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우리 대학은 지난 11월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간 넉넉한 터 일대에서 10월제를 열었는데요. 이번 축제는 12구 참사로 인한 국가 애도기간 지정으로 일주일 연기되고 유명 가수 초대 공연도 취소되는 등 당초보다 축소된 형태로 진행됐습니다. 이를 다시 아쉬워하는 학생들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부마 민주항쟁의 정신을 기리는 축제 본연의 가치에 집중해 의미 있게 진행됐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그 현장을 윤진영 수습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8일 우리 대학 넉넉한 터, 부산대학교 학군단 ROTC, 채널 PNU 등이 참여한 30여 개의 10월치 부스에서 학생들이 산진이와 참참참 게임을 진행하는 등 축제를 즐기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이번 축제 버스를 통해 도자기를 알리고 축제를 재밌게 즐길 수 있도록 계획했고 오랫동안 준비한 만큼 잘 진행돼서 기쁩니다. 부마민주항쟁의 정신을 기리는 다양한 행사도 이목을 끌었습니다. 10월제 서포터즈는 역사를 잡아라 프로그램을 통해 부마민주항쟁 퀴즈를 맞춘 학생들에게 상품을 제공했습니다. 이번에 오랜만에 이제 10월제를 다시 열게 되었는데 이번 행사를 계기로 학생분들이 부마민주항쟁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고 기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쌀쌀한 가을 저녁에 열린 야외 프로그램도 관심을 받아 많은 학생과 시민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우리 대학 출신인 서희태 지휘자와 한양길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이 지휘봉을 잡은 예술대학 40주년 기념 동문음악회는 오케스트라, 성악, 국악 등 다양한 음악을 선사했습니다. 축제 둘째 날인 9일에는 최 사장 작가가 영원회기를 주제로 학생들과 토크 콘서트를 진행했으며 이후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한 영화 변호인이 상영됐습니다. 한편 행사 축소로 인한 아쉬움의 목소리도 컸습니다. 축제 마지막 날의 가수 초청 공연 프로그램과 푸드트럭이 없던 것이 아쉬웠던 겁니다. 이에 10월제를 준비한 우리 대학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안타까운 사고로 10월제가 연기되면서 홍보물을 전면 수정하고 부마민주항쟁의 의미를 보여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실히 운영하고자 했다고 전했습니다. PUBS 뉴스 윤진영입니다. 지난 11월 4일 오후 우리 대학 인문관 501호실은 논리 열기로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바로 우리 대학 철학과가 처음으로 마련한 행사인 제1회 효원 논리 대제전이 열렸기 때문인데요. 학생들은 이번 행사를 통해 논리에 대한 역량을 다양하고 재미있는 방법으로 쌓았습니다. 김혜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대학 철학과는 지난 10월 28일부터 11월 4일까지 일주일간 제1회 효원 논리 대제전을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학생들이 논리를 배우고 논리 역량을 기르기 위해 올해 처음 개최됐습니다. 이번 대제전은 다양한 활동으로 이루어진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습니다. 평소 생각하던 주제를 논리적인 근거로 비판하는 효원 비판대, 원하는 경험을 얼마든지 제공할 수 있는 경험기계에 들어갈 것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는 키보드 논리 배틀 등 학생들이 자기 주장을 논리 정연하게 전개하는 모습은 주목할 만했습니다. 또 영화 남한산성을 보고 자기 생각을 공유하는 영화 보고 톡하기 역시 좋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영화는 병자 호란 당시 굴욕적이더라도 살아야 한다는 주장과 소중한 가치를 위해 목숨을 내놓을 수 있다는 두 가지 주장으로 나뉘어 대립하는 조선시대 조정을 달았는데 학생들은 자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할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참여자 김건우 씨는 당당한 죽음과 굴욕을 감내하는 삶 중 하나를 단정지어 선택하기엔 힘들었지만 각자 옳다고 믿는 가치를 끝까지 지키고자 하는 모습은 존경받을 만하다고 말했습니다. 행사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얻으며 마무리됐습니다. 우리 대학 학생들에게 철학과만이 줄 수 있는 논리 프로그램을 제공한 것 같아서 좋습니다. 특히 영화 보고 톡하기는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발표하면서 서로의 생각을 공유할 수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이 대체적으로 재밌고 유익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효원 논리대제전은 올해 처음 개최된 행사라 진행 등 아쉬운 점은 다소 있었습니다. 하지만 철학과의 강점인 논리라는 소재를 활용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였다는 점에서 대체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내년에 개최될 제2회 효원 논리대제전이 더욱 기대를 모읍니다. PUBS 뉴스 김혜신입니다. 우리 대학에 수의과 대학이 설치돼야 한다는 논쟁은 몇 년 전부터 이어졌는데요. 2020년 우리 대학 차정인 총장이 선거 공약으로 내세우고 TF팀을 구성해 추진하다
여러 수의 단체의 강한 반발로 무산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 지지부진했던 수의대 신설이 최근 국감에서 그 필요성이 거론되며 수면 위로 올랐는데요. 그로부터 2주 뒤 우리 대학이 수의과 대학 설립 요청서를 교육부에 공식 제출하면서 다시 속도가 붙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홍윤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0월 26일 우리 대학이 수의과 대학 설립 요청서를 교육부에 공식 제출했습니다. 설립 요청서에는 우리 대학의 수의대가 설립되어야 하는 필요성이 포함됐습니다. 우리 대학은 부산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거점 국립대에 수의과 대학이 설립돼 있어 부산 지역 학생들은 수의사가 되기 위해 타 지역으로 떠나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부산의 가축 방역관 수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반려동물 인구 증가와 방역 전문 인력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며 수의대 신설이 강력하게 요구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수의업계는 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매년 550명 정도의 수의사들이 배출되고 있어 동물병원이 포화 상태라는 겁니다. 이에 우리 대학은 수의대 신설의 주요 목적은 반려동물 수의사 배출이 아니라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는 인력 양성이라고 반박합니다. 수의사의 역할에는 아까 말한 대로 검역도 있지만 연구도 있거든요. 저희 목적은 이제 국립대학이기 때문에 산업동물 특화라던가 다음 해양 바이오 이런 부분들을 타 대학하고 달리 저희가 교육과정에 이제 맞춤형으로 이제 넣었거든요. 검역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 대학은 이미 수의대 신설에 최소한으로 필요한 12명의 교원 중 7명을 확보해 당장 2024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질병관리청과 연계해 우리 대학이 국내 최초 인수공통감염병 교양 강좌도 개설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미래 산업까지 고려했을 때 이제 수의사의 양성이 더 필요하다. 각자의 경쟁 관계가 아니라 모두가 다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저는 같이 고민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냐. 현재 교육부 심의와 수의사회 반대 여론 설득 등 넘어야 할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차정인 총장은 지난 8일 부산 KBS 프로그램 대담한 K에 출연해 수의대 설치의 목적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이제 수의사 역할을 좁게 보지 말고 국가 의생명 바이오 산업 발전이라든지 방역 시스템의 개선이라든지 또는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이런 중장기 비전적 시각에서 한번 판단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과거 전국 수의업계의 반발에 한 발 물러섰던 우리 대학은 이번에 이에 반박하는 논리와 방안을 적극 마련했습니다. 시민사회도 수의대 설립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수의대 설립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PBS 뉴스 홍윤우입니다. 효원인 여러분은 한 주의 뉴스를 얼마나 자주 접하시나요? 최근 한국인 3명 가운데 2명이 뉴스를 회피한 적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5년 전 절반 수준이었던 것에 비해 훨씬 높아진 수치인데요. 특히 2030 세대가 더 빈번하고 적극적으로 뉴스를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서민경 수습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0월 30일 한국언론진흥재단은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22 한국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응답자 3명 중 2명은 뉴스를 접했을 때 회피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5년 전 52%였던 비율에 비해 15%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뉴스를 자주 회피한다고 답한 세대는 20대, 30대 순으로 가장 높아 2030 세대가 빈번하게 뉴스를 회피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뉴스를 회피한 이유로는 뉴스를 신뢰할 수 없고 편향적이라는 의견이 42%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정치나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이 특정한 주제를 너무 많이 다룬다는 의견이 39%, 뉴스가 기분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가 28%로 뒤를 이었습니다. 저는 TV 뉴스는 거의 보지 않고요. 인터넷 뉴스는 가끔씩 찾아보는 편입니다. 저는 이제 친구가 공유해준 링크를 이용하던지 네이버나 구글 등 뉴스 검색을 통해서 뉴스를 보는 편입니다. 뉴스에 관심이 없다는 응답은 13%에 달했습니다. 이는 5년 전인 2017년 6%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특히 35세 미만 응답자 중 뉴스에 관심이 없다고 답한 비율은 21%로 소위 MZ세대가 뉴스에 관심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스 이용 방법은 TV나 종이신문 대신 유튜브와 카카오톡 같은 SNS가 강세를 보입니다. 특히 온라인으로 뉴스를 접하는 사람 중 언론사 웹사이트나 앱을 이용한 비율은 14%로 현저히 낮았고
네이버와 같은 포털 사이트나 뉴스 수집 사이트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뉴스 회피가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미디어 환경 변화가 크죠. 예전에는 몇 안 되는 그 미디어 채널을 모든 연령 구분 없이 함께 공유하는 그게 매스미디어 시대였는데 디지털 미디어 환경이 시작되면서는 각자 보는 그 미디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현재 우리나라 2030 세대의 뉴스 회피가 다른 연령대보다 높고 뉴스에 대한 관심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언론이 2030 세대와 호흡하고 신뢰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PBS 뉴스 임보영입니다. PBS 뉴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많은 소식은 채널 PNU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 인스타그램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 PNU가 매주 이메일로 보내드리는 주간 뉴스레터 채피레터를 구독하시면 더 간편하게 학내 소식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회원인 여러분 고맙습니다.